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하나생명 현재 급등하는 가운데 급등 이유와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생명이라고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서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까지도 제가 표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추고 적당히 이제 적당한 관리만 해주면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었는데,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추가로 당장 오늘 이 급등에 대한 이유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 이유부터 먼저 볼까요? 급등 이유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일단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당기순이 3,543억이라고 하면서 전년 비해서는 줄었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실적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실적에 대한 부분에 시장 반응은 시장 전망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막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망치보다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해당 실적의 경우는 그런 전망치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게 IFRS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작성을 하고 연결재무지표 뭐 만들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용어 자체를 그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부분이 좀 도입된,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이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험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컨퍼런스 콜에서 이 IR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부분인데 여기 바뀌면서 지금 재무 상태표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신제도 도입에 따라서 보험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이 2조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면서 우량해질 수 있다라는 게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금융주들이 우리 증시에서 가뜩이나 저평가된 만년 저평가 상태로 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자본이 2조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이 회계 기준 변경이 긍정적으로 재무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추가로 급등을 만든 부분은 또 추가로 있는데, 그 전에 뭐 살짝 뭐 요런 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진 않죠.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서 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바로 하나리츠가 기업 공개 절차를 도입을 하는데 3월 말 상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리츠의 최대 주주는 한화자산 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최대 주주 하나리츠, 하나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줄여서 하나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는 하나자산운용이고 지분율 100%, 이 하나자산운용의 최대 주주는 한화생명이다. 그리고 지분율 100%다.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가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리츠는 결국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 리츠 같은 경우 하나리츠는 하나생명과 손해보험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한 그런 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전에 이야기들이 굳이 하나생명은 뭐 손절할 필요가 없는 뭐 종목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던 과거의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저평가예요. 저평가고 만년 저평가인데 하나생명도 역시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산가치 대비 굉장히 뭐 저렴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청산가치가 8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8천 얼마예요. 물론 좀 요번에 떨어질 것으로는 생각이 돼요. 실적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8천 얼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거 하나 더 보시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아니, 액면가가 5,000원인데, 그리고 청산가치도 8,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뭐 2, 3천 원대 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안정장치가, 그러니까 막말로, 물론 청산가치라는 게 정말 회사가 문 닫아야지 정말 청산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또 추가로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정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의미가 당장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안전장치, 그 다음에 액면가가 500원도 아니고 5천원짜리예요. 5천원짜리인데 주식 찍어낼 당시에 액면가 5천원으로 해서 찍어냈는데 현재 주가가 더 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두 개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단을 적당히 관리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좀 하고 손절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종목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손절 안 해야지, 그런 관점은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좀 조정을 줄 때는 충분하게 그런 식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금융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생명 생각보다 움직일 때 또 크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안전장치를 갖고 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기간이 많이 짧죠. 이 상승에 대한 조정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는데 급하게 조금 쳐서 올리는 흐름이 두 가지의 재료가 부각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추후에 3,000원 장악하는지, 뭐 3,000원 내지 좀 중요한 가격 한 3,070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에 대한 장악을 만들어내고 안착하고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이렇게 컵앤 핸들 패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영상 봤을 때는 오늘 급등이 많이 나온 거지만, 이게 이 컵앤 핸들 패턴이 나왔을 때는 차트적으로긴 해석에 있어서는 더 많이 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정말 나중에 몇 년 뒤에 봤을 때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하여튼 일단 제 생각에 일단 뭐 안정장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도,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 3,000원 선에서 뭐 지금 아직도 뭐 3,000원 선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샀다 팔았다 뭐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가능하고, 또 끌고 가서 뭐 추가적인 뭐 액면가의 뭐 80%, 90% 선 정도, 5,000원 대비해서 80%면 4,000원, 뭐 90%면 4,500원, 아니면 진짜 액면가까지 보는 방법도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뭐 그 다양한 뭐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은 당연히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는, 오늘이야 굉장히 뭐 화끈하게 움직였지만 이 종목으로 당장 뭐 몇 개월 만에 수익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추세적인 어느 정도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슈팅 나오면서 그런 시세를 챙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의 오늘 급등에 대한 이유 두 가지와, 또 추가로 제가 예전에 뭐 그렇게 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말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도 복습을 하면서 좀 남겨드린 부분이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돼. 그리고 또 항상 보험주들 움직일 때 하나생명이 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탄력이 뭐 하나생명 그리고 현대해상 뭐 요 정도가 굉장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탄력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야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 생명보험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오늘 두 가지 이유 말고도 약간 뭐 양념적인 측면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좀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이 채권으로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채권 가격과 국채금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평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 물론 그 부분이 결국에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좋다라고 뭐 할 수야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양형적인 측면도 조금 존재를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본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